뉴욕 증시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갑니다. 강한 상승을 보였죠.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시장에 쫙 퍼졌습니다. 새로운 정책 기대감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신정부에 대한 그런 경기 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가장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이든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경기 부양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더 커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자, 이제 어느덧 어닝 시즌에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20일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4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누가 가장 좋았나 그런 식의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이 어닝 시즌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적이 가장 많이 좋아졌던 업종들, 또 좋아질 업종들 어떤 것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바이오 종목들 요즘에 시원치 않습니다. 특히 많이 올랐던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하락폭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요. BBIG가 무색할 만큼 반도체 빼고는 지금 다 전멸이죠. 자, 이 부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정말 바이오주는 획쟁의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이렇게 끝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죠. 네, 바이든 취임을 한 이후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어떠한 정책들이 나올 것인지,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일단 그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일제히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분위기도 굉장히 좋은 편이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른 이 투자자들 또는 시장의 관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옐런의 그런 발언들, 경기 부양 발언들이 어느 정도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놨다라면 이번 취임 이후에 바이든의 이야기들은 더 큰, 또 그 다음에 실행력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기폭제 역할을 좀 더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할 것도 없이요. 전부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시장이 바뀌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다우지수가 0.8% 상승했습니다. 조금 덜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31,188포인트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또 강하게 상승합니다. 1.97%, 나스닥이 2% 상승한 거예요. 13,457포인트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격차가 계속 벌어지게 되면은요, 이렇게 미국만 또 독주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강달러 기조도 아니잖아요. 이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강달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거든, 자금들이.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그 부분들 진행했을 때요. 달러 강세 국면과 그 다음에 미국 제일주의 해가지고 미국 금리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국 경기 좋아진다 해가지고 자금들이 달러가 다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이머징 마켓들이 아주 피곤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 부양을 통해서 달러가 풀리는 상태,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이런 선진지수의 상승 이런 것들은 이머징 마켓으로 자금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미국 증시가 상승할 때는 분위기가 이머징 마켓 쪽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이든이 도대체 뭘 얘기했을까 한번 보죠.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수혜주 같은 경우들은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친환경 인프라, 이게 2조 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친환경, 그린 뉴딜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양광, 풍력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또 구리, 은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 이런 쪽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를 이제 줄이겠다 이런 얘기죠. 2050년까지 탄소 제로 이런 식의 어떤 주요 공약인데, 2050년이면은 바이든의 임기가 끝나는 거죠. 네, 지금 미국 대통령이 8년이니까 2번 한다고 그랬을 때 8년이니까
지금 2021년, 2050년까지 탄소제로, 이거는 바이든의 임기가 끝나고, 지금 나이를 생각했을 때, 그때까지, 모르죠. 아무튼, 탄소 제로 2050년까지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 그 다음에 이게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종목군들이 여기에 따른 수혜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대응, 경기 민감주와 인플레이션, 이 코로나는 이제 조만간 종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제는 그런 표현보다도 이제 팬데믹의 종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고 나면 뭐 분위기는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제 상투, 뭐 경기가 너무 팽창했다, 뭐 그런 쪽에서 긴축 정책이 들어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그 과정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무역 분쟁이 끝나갔던 시점에서 코로나19가 교묘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경기를 더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어떤 효과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뭐 인프라 투자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의 어떤 움직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든 정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취임 첫날부터 어떤 정책들을 썼느냐, 이제 트럼프가 했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없애버리는 거, 그런 식의 느낌들입니다.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전 정부가 있었던 것들을 싹 갈아엎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수선해져요. 그 정책을 내가 만약에 뭐 고속도로를 이쪽으로 내기로 했다.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거 안 돼, 이쪽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 그러면서 그게 백지로 되거나 뒤집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도 이제 새로운 정부의 어떤 이야기, 그런 어떤 책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뒤죽박죽되는 그런 형상들이 임기 초기에 조금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어쨌건 첫날부터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연방정부 소유의 건물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이거는 뭐 공약이 있었죠. 그래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 때문에 또 마스크 관련주도 굉장히 움직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직이 신설이 된다. 그 다음에 뭐 백신과 의약품 보고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이거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의 이제 그 정책을 번복하는 내용. 그 트럼프가 탈퇴했었던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재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WHO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잔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되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핵심적으로 공약을 했었던 멕시코의 쪽의 장벽, 멕시코 장벽 건설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또 갈등 요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지금 이 멕시코 장벽 건설도 멕시코한테 돈 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무역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은 욕을 많이 먹었었죠. 뭐 깡패짓 한다, 뭐 그래갖고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불안 요소들이 일단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라크,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이런 이슬람 7개 국가에 대한 입국 제한도 풀린다. 뭐 여기에서는 이제 테러에 대한 위험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면서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미국이 깡패짓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 힘에 눌려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들을 조금 풀어서 조금 더 친구 같은 미국, 그런 어떤 느낌들을 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미국은 미국이지만, 어쨌든 분위기를 좀 많이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책을 일단 뒤집어 엎는 거,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뭐 다 같이 공생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얘기 나오는 텐데,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미국 내에서는 분위기는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선진 시장에서 어떤 이런 안정적인 그 상황들, 그런 것들을 조성함에 따라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자산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가 돼서 다 같이 좋아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봐야 되겠죠. 일단 뭐 초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가보도록 할게요.
어느덧 어닝 시즌. 네.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1월 20일이 금방 넘어갔어. 오늘 21일이잖아요. 와. 보통 이제 전분기가 끝나면 20일경부터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실적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번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에서 많이 개선이 됐군. 그러면 1분기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업종들이 또 실적을 많이 늘려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게 되죠. 지금은 이제 167곳의 상장사의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70에서 80% 정도 급증할 것이다.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신세계, 현대백화점, 키움, 삼성증권, 넷마블, 웹젠 이런 기업들, 뭐 게임주들도 많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백화점 관련주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좋으니까 뭐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적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봐주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지금 이제 4분기 기업들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어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1분기로까지 넘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그 1분기에 영업이익 규모가 37조 3,400억 규모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속속 발표가 되면서 그것들을 타고서 1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실적을 발표하거나 또는 전망하는 그런 리포트 같은 거 나올 때 시장이 좋은 상태에서는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즉,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계속 목표 주가를 올려잡잖아요. 계속 좋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주가가 조정받으면 또 나쁘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면 계속 좋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진실인가를 그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업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살림이 조금씩 나아지려고 하는 관계, 그런 단계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익이 일단 증가하게 되면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 투자가 늘어남에 인해서 또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요, 백화점주를 일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주로 주목했다. 사실 이거는 저거죠. 그 소비재 쪽이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마트 뭐 이런 거, 대형마트도 이제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졌다 그렇게 되면, 백신을 맞고 그렇게 되면 백화점이 아니라 이마트에 좀 갈 생각입니다.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형마트 전 되게 좋아해요. 이마트뿐만 아니라 뭐 백화점 같은 경우도 많이 다니긴 하겠습니다만, 왜냐면 그런 데 가면은요, 이 트렌드가 보여요. 지금 유행하는 거,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제가 손오공 같은 회사들 통해서 이제 수익을 낼 때, 지금 유행하는 완구, 장난감이 뭐냐, 그런 것들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한 데 있으면은, 이게 상장이 안 돼 있는 기업이면 어쩔 수 없지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에 포지션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 LG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모바일 사업부를 떨어내는 그런 모습들 나오니까, 이제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삼성이 독주하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미도 있잖아요. 아이쇼핑. 그래서 이런 쇼핑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은 다시 한번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백신 접종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비재 중에서 유통이 가장 빠르고, 지금 유통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유통, 그 다음에 화장품, 음식료, 그게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열심히 늘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네, 지금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막 기대감에 분풀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여행은 그래도 이제 조금 지나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벌써부터 예약 꽉 찼다 그러죠? 네.
만약에 안 되면 취소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약은 꽉 차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주, 여행주도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뭐 안 좋은 상황에서 미리 준비를 다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는 다들 올라갔기 때문에 다 올라간 시점에서는 이제 대응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경제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주가도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주들 그런 것들은 이제 소비재 그런 쪽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이건 조금 우울한 이야기네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BBIG를 이끈 바이오주 시대는 끝났나. 네. 바이오주가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 경기 민감주로 옮겨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바이오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지금 뭐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뭐 바이오주를 지금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것을 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대신에 성격이 좀 바뀌는 거죠.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이것과 연결된 뭐 진단 키트 연결된 기업들이 주가를 크게 뛰어 올린 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작년 한 해 동안에 주가를 이끌어낸 그 바이오주가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걔들 중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기업들, 즉 주가가 반응을 너무 뜨겁게 한 거죠. 물론 실적도 같이 따라서 올라간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실적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이 내용들에서는 주가가 그 전 고점을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드물어진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기대감이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면 이거 점점 빠져나오는 물량밖에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즉 손실을 보더라도 난 나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계속 들고 있다가 언젠간 가겠지가 아니라, 왜냐면 뭐 저점 대비해가지고 1년 만에 막 10배, 20배씩 올라가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빠져버리게 되는 상태에서는 다시 그 자리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한참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른 증시들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느낌들 가지니까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자금의 이동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 버린 그런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점 매수에서 비롯된 내용들이거든요. 고점 매수만 안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너무 올라간 뭐 시즌이라든지 신풍제약 이런 것들 고점권에서 다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뭐 알테오젠 이런 것들 전부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실제로 바이오주들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치료제나 뭐 그런 쪽 테마주 쪽이지만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항암제, 자가 면역 치료제, 뭐 원래 바이오나 제약주들이 원래 하던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주가 강세가 또 예상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면역 관련한 부분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즉 이제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는 거죠. 코로나의 어떤 치료제 그런 쪽에서도 당연히 효과가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백신이 들어온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치료제도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썩들썩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존의 2020년 작년처럼 이렇게 막 10배씩 20배씩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거고, 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에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조금 다른 방향으로, 꼭 치료제 때문에 이 종목을 산다 이런 게 아니라요. 이제는 이 기업이 다른 쪽으로 뭔가 새로운 어떤 약물, 신약에 대한 개발이라거나 또는 뭐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 거고요. 바이오 종목들도 뭐 위험하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저점에서 사게 되시면은 뭐 그럴 것도 없습니다. 지들이 저점에서 내려갈 때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기대감이 없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대감이 없는 시점에서 빵빵 터지는 것들이 뭐예요? 뭐 임상 발표라든지 아니면 뭐 뭐학과 연결됐다든지 바이오주는 또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거 뭐라고 하지? 갑툭튀라고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재료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고점에서 매수하시게 되시면 항상 그런 것들은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주식이라도 항상 고생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을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을 많이 받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신고가 흐름을 기록하면서 바이든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자, 뭐 아무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해 준다라면 우리는 나쁠 거 없겠죠? 네. 자, 그다음에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 기대감, 어닝 시즌이 계속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상황들 연결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그동안 소외됐었던 기업들의 실적 증가세가 일어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 네, 소비재 관련한 부분들 이미 다 얘기해드린 것들이죠.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네, 가끔씩 이럴 때 보면은 네, 놀라워요. 네, 자, 그런 쪽에서의 어떤 실적 기대주들이 일단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반토막난 바이오주들 끝났나? 네, 걔네들은 끝났어요.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 내려오는 이런 반토막난 바이오주들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바이오주 전체가 끝났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보면 다른 바이오들이 움직일 것이다. 많이 올라간 거 말고요. 이제 올라가지 않은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보셔야 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증시가 일종의 카지노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현실적인 증거를 따로 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도박꾼들이 판을 벌이고 내기를 하는 것처럼 증시도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나눠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박판과 마찬가지로 증시판에서도 개편꾼들의 몫을 최소화하는 게 높은 수익을 올리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판때기. 네, 이거 판때기라고 한다며요. 판때기에 먹을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누구나 다 먹는 판이다. 돈 되는 판이다. 그러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나눠 먹으면 안 되는 거고, 나 혼자 다 먹어야지 돼요. 나 혼자 다. 네, 혼자 독식 이렇게 해서 다 먹어야지 더 많이 먹는 거죠. 즉 개편꾼이 많으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저점 매수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을 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주식을 사야 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이제 장중시황 때 또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성공 투자 해내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